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아침 9시 5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안도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죠.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어제 있었던 일들 일단 이슈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발표된 물가지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4.8이었는데 4.7 나왔어요. 핵심 물가가. 그리고 그냥 CPI 그 헤드라인 CPI가 3.3이 예상치였는데 3.2 나왔으니까 예상치를 하회했죠. 이것 때문에 좋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죠. 올랐다 빠졌죠. 이거는 그 어떤 상승 마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왜 그랬는지. 그 뒤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예상치보다 살짝 상회했습니다. 이거는 고용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증거인데 근데 너무 안 좋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또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듯 하더라고요. 고용시장이 너무 좋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게 금리 인상의 부담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골디락스라고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 적당하니 너무 좋아. 그러면서 고용지표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을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이 장 초반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째 하다 보니까 슬슬 흘러내려가지고 장 막판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졌던 분위기의 주된 원인은 이겁니다.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일부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소식인데요, 사실. 7월 CPI가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뭐죠? 좀 전에 봤던 거 예상치는 하회했는데요. 그죠? 예상치가 3.3이었는데 3.2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하회했는데 근데 어쨌든 3.0에서 3.2로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이 30년물 국채 입찰한 이후부터 확 튀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이 상승폭을 많이 되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상승 마감했지만 사실 거의 하락 마감에 가까운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뉴스는 CPI에 안도하며 상승 마감했다라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이건요. 실질적인 반응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PI 상승폭은 확대됐다. 또 그리고 30년물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상승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걸 다 되돌렸다. 요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시장의 실질적인 그 반응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주식시장의 분위기하고 채권시장의 분위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도 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좀 다양한 기사들을 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것만 보고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을 봤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진짜 좋은 줄 알고 그냥 뭐 좋은 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실은 이거다. CPI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점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한 것 같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보자면 연준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이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아직도 금리 인상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야,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좋은 건데 근데 데일리 총재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금리 인상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폭을 좀 되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 자체가 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또 한 몫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다.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땐 CPI가 뭐 좋았다라고 안도를 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막상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 이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 금리가 이 5.25에서 5.5죠. 예, 지금 현재 금리인데 보시면은 이 저 물가 지표를 보고도 계속해서 일단 동결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물가 지표 나오면은 이 앞으로 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확률들이 확확 올랐다가 내렸다 확확 올랐다 내렸다 이랬거든요. 막 그 지표 하나 발표되고 나면 긴축 확률이 막 10에서 막 20%씩 막 움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막 급격한 생각 변화를 시장이 겪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후반전이죠. 어차피 최종 금리는 뭐 거의 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봐야 뭐 25bp, 뭐 떨어져봐야 뭐 동결 뭐 이 정도일 거라고 대부분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페드와치에서 보이는 이런 긴축 확률은 어떤 지표가 발표돼도 일단 크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에 긴축이란 이슈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잘 안 움직일지 몰라도 시장은 여전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여전히 그 긴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죠? 이슈들 다 봤죠? 좋은 재료, CPI 좋은 재료 하나 봤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안 좋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아무튼 언젠가부터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반응을 하기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해석을 했죠. 어떤 지표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업의 실적이나 뭐 물가 지표나 뭐나 예상치에 하회하면 그냥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거나 뭐 이러면 그냥 적당히 뭐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나타나는 좀 시장의 변화는 이 시장이 모든 것을 좀 조금 깐깐하게 보기 조금 좀 깐깐하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예전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보다 뭐 조금 좋으면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좀 안 좋으면 쇼크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반응을 이렇게 막 했었는데 요즘은 보시면 애플 실적 이런 거 봐도 좀 그렇죠.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얘가 애플 실적인데 애플 실적 예상치보다 좋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어젯밤에도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기낙 폭과대가 아니고 이제 하락의 강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젯밤 물가 지표도 그렇죠.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높아졌죠. CPI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반응이 안 좋다. 시장이 슬슬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도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마냥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와 오른다. 뭐 쇼크다 그러면 막 떨어진다. 이렇게 좀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면 지금은 훨씬 좀 진중해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예전처럼 시장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다라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좀 자세히 본다라는 건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좀 사그라들었다. 시장의 절대적인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온도가 완전 차갑습니까? 차가운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간절기, 어떤 계절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여름이었을 때의 그런 그 뜨거운 온기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뜨거운 온기가 남아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장 초반에 어마무시했잖아요. 장 초반에 보면서 섬뜩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걸 보면 우린 여전히 알 수 있다. 여전히 대기 매수세는 강하다. 다만 대기 매수세도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감하는 꼬라지나 지금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보면 매도세도 만만치 않다. 찬바람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절기예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와 강력한 매도세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강력하게 어디 한쪽으로 쏠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논란의 시기입니다. 논란의 시기. 간절기라는 게 뭡니까?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말씀드렸고요. 어제 유럽 증시는 또 생각보다 근데 크게 올랐어요. 유럽 증시가 크게 오르고 지금 한국 증시도 사실 지금 제법 분위기가 좋은데요.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좀 어떤 뭐 투기적인 게 좀 많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어제 보시면은 사실 어제 본격적인 악재, 시장에 좀 본격적인 악재가 등장한 거는 뭡니까? FOMC 연준 위원이 나와갖고 좀 매파적인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좀 식었고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30년물 국채 입찰하면서부터 식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는 거의 유럽 증시 막바지 혹은 유럽 증시 폐장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사실 그 미국 증시 열려 있을 때 좋은 영향만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좀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항상 유럽 증시 요즘 문 닫으면은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미국 증시 후려 패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좀 투기적이지 않나 싶고, 하여튼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상승폭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독일 증시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게 지난번 하락이 언더슈팅이 됐고, 오히려 이제 레벨업이 됐습니다. 지난 몇 거래 일주일 동안 넘지 못했던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 됐다, 상승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잘하면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고점 또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고점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 정도 그냥 가볍게 하시는 거고, 일단 위쪽에 저항이 있다, 그죠? 여긴 저항입니다. 가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면은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점 높아졌으니까 고점도 높아지지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 오랜 박스권이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저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저점이 높아진 건 굉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목표치가 열렸다. 저항은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다, 그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요즘에 왜 이리 미국 증시만 약하고 독일이나 한국 증시가 강한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충분히 이렇게 강한 증시들도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씩 해보자면요,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올랐다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이 누적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다. 강보합 정도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근데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죠. 장 초반은 전 종목 다 플러스 1%, 플러스 2%였단 말이죠. 매우 진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전 종목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됐네요, 그죠? IT 빅테크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CPI에 안도하며 상승.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CPI에 안도한 거기 때문에 IT 빅테크 종목들이 보시면은 색깔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비교적 색깔이 괜찮아요. 색깔이 보시면 안 좋은 빨간 한쪽은 이쪽이 좀 안 좋죠. 이쪽이. 나머지 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주식시장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CPI에 안도하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일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IT 빅테크가 그래도 좀 강했다. 그래서 상승률도 보면 나스닥이 조금 더 높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조금 좀 그죠? 다른 이슈들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은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하여튼 여전히 투기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승 종목 절반, 하락 종목 절반 정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마감을 했네요. 하여튼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저항을 누적시킨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제 별일 없었죠, 그죠?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많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은데 지가 가면 어딜 가겠냐고요, 그죠?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일은 없다. 저항을 누적시킨 거고요. 지난번에 어제 붕괴시켰던 그 자리에 대한 저항을 재확인했고, 또 같습니다. 전날과 할 이야기, 그 전날 했던 이야기가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어젯밤엔 4470까지 지지력 테스트 했네요, 그죠? 447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계속 될 겁니다. 붕괴되면 이제 단기 하락 추세란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S&P도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세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약한 건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아래쪽으로 보든가 해야지. 지금 어쨌든 한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나스닥은 그죠? 나스닥도 똑같죠. 직전 고점 15,350, 370 이 정도 자리,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이었죠. 저항 재차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지금은 15,170 이 정도 자리였던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자리는 14,870 이 정도 자리라 말씀드렸죠. 여기가 붕괴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끝난 겁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에 불과하다, 잘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반등심에도 그냥 뭐 지금도 천천히 할 수는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천천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거는 그만큼 그죠? 간절기니까 그죠? 매수세도 강하고 매도세도 강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거죠. 그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니까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천천히 잘 빠지고 있어요.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해서 난 방향성을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 지지선 혹은 저항, 지금 이 라인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일단 좀 너무 오래 버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중요한 자리 일단 붕괴시키진 않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좀 문제입니다. 애플이. 예. 애플이 보시면 지난번에 그 중요했던 자리 181자리 여기죠. 181자리 붕괴시킨 뒤로 너무나 오랫동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올 거면 빨리빨리 어젯밤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젯밤에도 못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에도 181 저항을 테스트하고 못 올라온 거거든요.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에서 혹시나 이렇게 여기서 치고 오르는 그런 패턴도 가끔 등장하긴 한다 하면서 환율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이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애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N자로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여전히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단기낙 폭과대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일선 다 왔어요. 이제 5일선이 거의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뭐 이격 과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낙폭 과대 이런 거 아닙니다. 지난번 급락에 대한 낙폭 과대는 여기서 어느 정도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중기적인 관점, 뭐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땐 급락일 수 있으나 아직도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게 지금 굉장히 이게 위험해진 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요만큼 많이 했는데 반등을 많이 해줘야 다음번에 빠질 때도 적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등이 없었다. 예, 반등이 없었다. 요렇게 빠졌는데 반등이란 게 거의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 거다.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빠졌던 거 그대로 다 빠질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빠졌던 이 패턴 그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약한 건 어쩌면 애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대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장이 지금 어딘가 크게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강했던 놈이 다중고점형 정도 확인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이렇게 강했던 놈이면 이쯤 올라와갖고 이렇게 싼 고점 확인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싼 고점이고 뭐고 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일단요. 매수세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매수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불안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급격히 죽는, 급사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여전히 지난번에 저장해 놓은 그 강력한 매수세를, 대기 매수세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나 미국 분위기, 아시아나 유럽 분위기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이 달러와 금리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중요한 부분이 금리와 채권 이런 거, 예, 금리와 달러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한 척 했네요. 예, 더군다나 이 CPI의 예상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돌파한 척 했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채권시장의 어떤 그죠? 금리 상승세는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되돌렸던 건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죠? 네. 여전히 금리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리 때문에 어젯밤에도 시장이 흔들렸구나라고 보는 거는 합리적인 관점이고, 하여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강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얼마 안 됐으나 그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거에 한몫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신용등급 강등이요. 그래서 하여튼 금리는 잘 오르고 있고 다시 중요한 라인 돌파한 척 했으니까 다시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인 거죠. 다시 목표치는 직전 고점까지 열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도 아무래도 좀 같이 강세를 좀 보였겠죠. 예. 달러도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이 여기 있는데요. 어젯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달러 강세인 거예요. 그죠? 예, 그 CPI로 인해서 밑에 박스권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나서 지지력 확인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욱더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저항에 대한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마친 거고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번에 여기를 돌파한 차가 완전히 하면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까지 직전 고점까지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달러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오랫동안 힘을 모으고 있죠. 오랫동안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돌파한 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 N자로 오르고 이런 자리들을 돌파한 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 하락 추세는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하락 추세 중입니다. 큰 하락 추세 중에 아직은 반등 중인데요. 장차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달러 약세의 한복판이 달러 매수의 기회였긴 하네요.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요. 요렇게 뭐 하여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살펴봤고요. 유럽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죠?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다 싶습니다. 그죠? 다 확인했고, 국제유가는 어제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일단 하락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하락할 만한 때가 좀 되기도 했죠.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저항 앞두고 지금 이제 그 레벨업이냐 마냐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돌파 한착 했고 이 돌파 한착 검증하는 과정이다. 일단 레벨업은 됐고 레벨업 검증 중이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일 급격했던 상승에 대한 피로감 소화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유가는요. 그래서 계속 일단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이 결국 그저 CPI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3.0이던 CPI가 3.2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번에 이런 CPI로 확인을 한 거는 경제가 좋다라고 골디락스라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그게 투자 심리를 좋게 이끌어갖고 그게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결국 자기네들 뒤통수를 친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다만 근데 이제 어제 재밌는 보고서도 좀 보긴 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CPI의 상승 요인입니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긴 한데요. 이것도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가 너무 많이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어떤 보고서에서 좀 어제 검증을 한 내용이긴 한데,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기름값 비싸다고 집 밖에 안 나간대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기준은 20달러. 한 번에 한 20달러씩 막 이렇게 팍팍 올라버리면은 오히려 CPI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의 이런 모든 움직임, 이런 세상사 돌아가는 거는 뭐든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뭐든 세옹지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시간이 지나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곧 시간이 지나 좋은 일이 되고, 그죠? 너무 좋아지면 그게 안 좋은 일이 되고, 너무 안 좋아지면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되는 세옹지마의 논리,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좋기만 하고 평생 나쁘기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좋은 거에도 한계가 있고 나쁜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투자의 역발상의 논리, 이런 걸로 좀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하여튼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증시와 비스무리한 그런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분명히 일단 코스피가 강한 건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재밌는 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물론 이게 정석적인 그런 순환매는 아닐 수 있는데, 시장의 힘이 강한 상황에서 하루 올랐다, 뭐 하루 빠졌다,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순환매의 뭐 어떤 그 정석적인 그림이긴 한데, 지금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좀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게 정석적인 순환매는 아닐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루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면 그날 코스피는 빠지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돌아가면서 좀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이는 거는 그만큼 아직도 한국 증시에도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한국 증시도 그만큼 간절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힘이 치열하게, 두 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이제 코스피는 강한 거고요. 선물 342는 결과적으로 또 다시 또 돌파 한착을 하는 이런 모습이라 가지고 하여튼 추가 상승 가능성, 이렇게 마감이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마감이 이렇게 되느냐인데요. 오늘도 음봉 마감하고 하락 마감하면 당연히 저항 누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양봉에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은 추가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양봉에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오랜 결과적으로 340에서 오랜 하방 경직성 확인한 꼴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340을 기준으로 해서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근데 여전히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그 흔적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물론 아직까지도 정석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눌림시 매수입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340에서 하방 경직성 확인했다는 가정하에 저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점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이번에 고점도 높아지라는 법은 없긴 한데,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죠. 그죠?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나 물론 반등시 매도도 할 수 있다. 왜냐? 위쪽에 결과적으로 여기 6월 초에 만들어 놓은 이 자리 아직도 못 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런 근거들은 분명히 있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더 빠질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마감까지 물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질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올라야 되는 날에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건 올라야 될 날인데 빠지고 있으면은 그죠? 분위기 안 좋은 거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도 근데 봐야 돼요. 장막판에 양봉으로 상승 마감하면은 또 계속 올라가겠다는 의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코스피 올라가는 날은 코스닥은 좀 아마 약할 겁니다. 아마 이대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오늘은 옵션 만기 끝난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 이 정도 상황에서 특별한 이슈 없으면 이렇게 그냥 마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코스닥은 위쪽에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환율은 어젯밤 보시면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 1316원 정도 저항을 확인했는데 일단 오늘 그 자리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 고점 여기 1320원 자리에 무거운 저항이 있죠. 이것 때문에 버벅버벅 하는 겁니다.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모습은 잘 올라가는 가운데 저항도 잘 소화하고 있는 멋진 그림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 1320원까지 돌파 한착하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제법 높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용히 전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다 이야기했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